2025년 9월 4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자동차가 세운 최신 전기차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차체를 용접하는 불꽃을 튀기고 자동 조립 라인에서는 배터리 팩이 차례대로 장착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일해온 베테랑,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 그리고 막 미국에 온 신입 기술자까지. 이들은 미국 직원들에게 새로운 조립법과 검사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 모듈 간격이 0.1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화재 위험이 생깁니다. 통역을 거쳐 설명이 이어졌고 미국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동안 양국 협력의 상징처럼 보였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4시 12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정문 쪽에서 낮게 깔린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SUV 수십 대가 줄지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247명,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진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페더럴 에이전츠, 노바디 무브, 총구가 일제히 안쪽을 향했습니다. 기계음은 멈췄고 직원들의 눈동자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원들은 소리쳤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바닥에 엎드려. 한국 기술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린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교육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서툰 영어로 항의했지만 요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셧업, 사인티스. 그가 내민 서류는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그는 곧장 사인했고 나중에야 그것이 자기 체포영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갑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자동차만 만들던 손인데 그 손에 수갑을 채우다니. 한 수석 엔지니어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줄줄이 체포되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수감자 번호라는 7자리 숫자가 목걸이처럼 걸려졌습니다. 이들은 죄수가 아니었지만 미국은 그들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호송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공장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끌려간 곳은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치소. 살인범과 마약범이 수감되는 악명 높은 시설이었습니다. 입소 절차는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옷을 벗어, 손을 머리 뒤로. 요원들의 고함이 쏟아졌고 기술자들은 알몸 검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좁디 좁은 방에 10명, 20명씩 몰아넣어졌습니다. 구치소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하루 식수는 500ml 생수 2병. 그것을 30명이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라진 입술을 적시려다 결국 화장실 물을 마실까 고민했습니다. 식사라고 나온 것은 상한 콩과 곰팡이 핀 빵.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냄새와 맛이었습니다. 어쩌다 사과 한 조각이 나오면 대부분은 그걸 남겨두었다가 정말 버틸 수 없을 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교도관들의 모욕이었습니다. 너희는 영어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조롱과 비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원급 대우를 받던 수석 엔지니어조차 눈앞에서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사람들은 살인범, 강도범, 마약 밀매범이었습니다. 밤마다 욕설과 고함,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자동차만 만졌는데 왜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어야 하나?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은 뉴스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TV 속에서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수갑이 채워진 아버지, 남편, 아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는 기술자이고 선생님이에요. 스튜어트 구치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TV와 신문 일면은 물론 휴대폰 알림창에도 합법 비자 기술자들 전격 구금이라는 속보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김모 씨는 점심 식당에서 뉴스를 보고 동료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야. 대학생들은 교내 커뮤니티에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나? 이제는 아니다.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 30분 외교부 청사.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브리핑룸으로 외교부 장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 국민이 당한 모욕과 고통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법정에 제소하겠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맹을 향해 국제법정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곧이어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를 즉시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삼성, LG 등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미국의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이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즈는 작은 용이 깨어났다고 썼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자존심을 지키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국민 여론도 폭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국은 사과하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청년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린 약소국이 아니다. 굴복하지 말자. 온라인에서도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굴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동맹은 평등해야 한다. 수십만 건의 글과 영상이 하루아침에 공유되며 국민적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이 여론의 힘은 곧 경제적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예정된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는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단숨에 125억 달러, 한화로 17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멈췄습니다. 미국 남부 경제의 심장이었던 조지아주가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조지아주 지사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없다면 우리 주 경제는 붕괴합니다. 연간 46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 37,900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 기술자들이 단골로 찾던 한인 식당은 손님이 끊겨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 급락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현대차에서 일하는데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이 떠나면 우리 마을은 끝장입니다. 백악관에도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재무장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나스닥이 7.2% 폭락했습니다. GM은 23% 하락, 포드는 1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5% 폭락했습니다. 상무장관은 실업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에서 하루 500명씩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147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거나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장관은 국제적 파장을 경고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독일 총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보고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삼성, 현대차, LG를 중국에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은 기술 패권에서 밀려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순식간에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CNN은 작은 나라의 거대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정작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스스로 내쫓고 있다. 유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 기업의 유럽 투자 환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보도되었고, 프랑스 에어버스는 삼성과 항공, 우주기술 협력 논의를 추진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은 한국과 반도체 장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베트남은 현대차 제2공장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세웠고, 태국은 삼성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단을 급파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LG의 대규모 배터리 단지를 위한 특별 경제지구를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전 세계 증시에도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을 거듭했고, 반대로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는 한국 기업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증권시장은 한국과 협력 강화 소식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가 한국 기술자 구금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주 주민 78%는 트럼프의 실수로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고 답하며 분노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우리 가게 매출이 80% 줄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 문 닫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현지 협력업체 CEO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질 기준부터 기계 세팅까지 모두 한국 전문가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안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미국 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 두 주만 해도 직간접 고용 인원이 18만 7천 명,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전담팀을 2배로 늘렸고, 재무장관은 현대차 철수 시 미국 자동차 산업은 10년 후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무장관은 조지아와 엘라베마에서만 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절망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집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깊은 유감을 전했으나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향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주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동맹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늘 미국의 그늘에 서 있던 한국이 이제는 당당히 대등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우린 약소국이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되찾았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맹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